정말 몰랐다. 수술대 위 환자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술실 안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환자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 모니터가 불규칙한 신호음을 내며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긴급 뇌출혈 환자. 젊은 남성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그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집도이의 손끝에 쏠려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과장님 뇌압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에 맺힌 땀방울이 굵게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수술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환자의 얼굴에 꽂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속눈썹과 뚜렷한 이목구비, 입술의 모양과 턱선까지.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치 젊은 날의 자신을 거울로 비춰놓은 듯 똑같았습니다. 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과장님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촉에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얼굴과 차트에 적힌 보호자 성명,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젊은 남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십 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났던 삶의 그림자가 지금 눈앞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깊은 숨을 들이쉬며 칼을 움직였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해온 수술. 오늘만큼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의료진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의 젊은 남자. 그는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짐은 어머니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때 두 자식은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울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억지로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기계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시장 노점에서 국수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땀에 젖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놀림받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돈이 모자라면 새벽 신문 배달까지 뛰었습니다. 잠은 3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은 늘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손등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책가방을 맨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리라. 세월은 무자비하게 흘렀습니다. 주름은 점점 깊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설령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자식만 바라보면 되었다. 식탁 위에는 변변한 반찬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먹었으니까 너희들만 먹어라. 배를 골아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몰래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병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자식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해마다 졸업식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는 먼 발치에서 눈물로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을 사줄 돈은 없었지만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 마음 하나로 모든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커 갈수록 새로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부에 지치고 사회에 내몰리고 결국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수십 년 희생이 있었음에도 운명은 잔인하게 또 다른 시련에 안겨주었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숨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낡은 국밥집 앞치마를 아직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두 눈은 오직 한마디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 괜찮습니까?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의사였지만 지금만큼은 환자의 보호자 앞에서 평정심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인공혈관을 연결했고 출혈은 잡혔습니다. 앞으로 경과를 봐야겠지만 당장은 위기는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얼룩진 기름때,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모두가 자신이 떠났던 그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슬픈 눈빛. 마주친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의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말해야 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는 지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후쯤 면회가 가능할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관계로만 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의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의료진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의사와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단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죄와 슬픔이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 공항에서의 마지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외침이 오늘 이 순간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끝내 한숨을 내쉬며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남겨진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사람한 다오. 내 자식 사람한 다오. 눈물 속에서 중얼거리는 그 기도 소리가 대기실을 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의사와 어머니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서로의 마음 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의자에 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그 떨림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의사를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청춘의 어느 날, 눈부신 햇살 속에서 웃고 있던 한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나눴던 약속들.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 대학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책과 과제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나타난 사람은 활기차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대에 다니며 누구보다 촉망받던 학생이었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서 서로의 책을 빌려보며 작은 대화를 나누던 순간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새워 레포트를 쓰다가도 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하나가 힘겨운 하루를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청년 역시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눈빛, 고향에서 흘러온 강한 의지.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을 함께 다니고 학교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강의가 끝난 뒤 운동장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돈도 명예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던 날, 청년은 고향집으로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문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대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모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옷차림, 말투, 가정 형편, 하나하나가 그들의 눈에 못마땅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둘은 맞지 않는다. 너는 우리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니 배우자도 그에 걸맞은 집안이어야 한다. 그 말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굳세게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모의 반대는 굳건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옆에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청년은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자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청년의 얼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아버지에게 미국 유학을 가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지 않으면 집안에서 버림받을 거라는 협박, 모든 학비와 생활이 끊기게 될 거라는 경고. 청년은 갈등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여인과 태어날 아기, 한쪽에는 집안의 압박과 미래의 길.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공하, 눈발이 흩날리던 날, 어머니는 눈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함께 아이를 키우자고. 하지만 청년은 끝내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게이트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고통을 겪어도 지켜낼 거야. 그 후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배를 지켰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배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작은 병원의 낡은 침대 위에서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 자식,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오직 한 길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는 것.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녀는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장터로 나가 고기를 사오고
밤늦게까지 국물을 끓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굽은 허리. 하지만 자식의 웃음 하나로 모든 고생은 사라졌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새 기도했고 학교에 가면 몰래 따라가 창밖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수십 년. 그녀의 청춘은 온통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집, 안정된 가정, 존경받는 명성.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밤마다 떠올렸습니다. 겨울 공항의 마지막 순간, 배를 감싸던 여인의 눈빛, 떠나지 말라던 그 목소리, 그 기억이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실 앞 대기실, 그는 그 여인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낡은 앞치마 차림으로 앉아있는 그녀,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변하지 않은 눈빛.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수술대 위의 청년이 자신이 버리고 떠난 뒤 그녀가 홀로 키워온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한 남자로서의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다.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심장은 안정적인 박동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곧 병원 원무과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술비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비와 입원비, 치료비까지 합치면 그녀가 평생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때 묻은 국밥집 앞치마를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걸친 그 남자였습니다. 아들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그리고 과거 그녀를 버리고 떠난 남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으니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집니다. 의사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의 목숨값을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가게를 팔고 빚더미에 앉아도 그 돈은 내가 책임질 겁니다. 의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나는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유학을 갔지? 좋은 집안에서 공부하고 성공했지? 하지만 나는 배불러오는 몸을 안고 식당 뒷방에 숨어 울어야 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미혼모라고 조롱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기가 아프다고 울 때 약 하나 못 사줬다. 하루 종일 국을 팔아도 겨우 저녁 쌀 한 줌을 살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의사의 입에서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은 이미 무너졌고, 내 청춘은 이미 사라졌어. 나는 내가 남긴 흔적을 사랑하며 책임지며 살았어. 너는 성공했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가 되었지? 하지만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수없이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다. 너와 아이를 떠올리며 술에 취한 밤도 많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 내지 마. 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다고.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멀리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너는 우리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늦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들은 회복이 빨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아이가 이제는 간단히 일어나 앉아 웃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이 덜컹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의사가 진실을 말해버릴까봐. 혹시라도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될까봐.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자신을 낳고도 떠난 사람이 바로 눈앞에 그 의사라는 걸. 그저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명의가 자신을 살려주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몇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의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낯익은 웃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아들 사이를 막아서듯 섰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진실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단호하고 거칠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진실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떠난 건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아이가 아프다고 울부짖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국밥집 바닥을 닦으며 손이 갈라질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빚에 허덕이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할 때,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켜왔습니다. 내 손으로, 내 두 발로, 내 눈물로. 당신은 아무것도 해준 적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격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울음이 너무 절실해서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평생 단 한 번도 책임지지 못한 그 무게가 지금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 가운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책임이라면 평생 내가 져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질 겁니다. 당신은 그저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주세요. 그 말에 의사는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될 자격은 없다. 그날 후 일정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퇴원 수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초라한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거야. 우리는 둘이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던 의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려 했지만 끝내 멈춰 섰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라. 내가 줄 수 없었던 모든 행복을 내가 받기를.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